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DTN-CRO도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를 했습니다. 결과 보면서 청약할 만한지 여러 가지 데이터로 체크를 해볼게요. DTN-CRO는 어제 소개를 드렸던 윤성 FNC와 내일부터 같은 일정으로 청약을 시작합니다. 목요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니까 환불기간 4일인 청약입니다.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그게 화면 보시는 단계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견한 물질이 효능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상은 3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서 점점 환자 수를 넓혀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전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 했는데 사실 이게 조그만한 회사들은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상시험을 위탁해주는 사업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런 사업을 CRO라고 부릅니다. 이 종목 이름이 DTN-CRO잖아요. 회사 이름에서부터 사업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TN-CRO의 IR 자료를 보니까 국내 유일하게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모든 과정을 풀 서비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임상 1상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임상 2상부터는 관계사인 DTN 사노메딕스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위탁 회사를 바꾸지 않고도 한 회사에게 턴키로 전체 프로세스를 위탁 줄 수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돈을 잘 법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30억 원이었는데요. 21년 매출액이 327억 원이었으니까 올해 실적은 전년을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이익도 보면 21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15% 정도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 볼까요? 수요 예측부터 볼 텐데요. 역시나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둔 게 있는데요. 공모 가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관 경쟁률은 74.5대 1이었고 의무 확약이 없었습니다. 같이 청약하는 윤성 FNC보다 기관 경쟁률이 약간 높았지만 그래도 윤성 FNC는 미약하게나마 의무 확약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아예 없다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약한 9종목 중에서 기관 경쟁률은 7위, 그리고 의무 확약은 당연히 9위 꼴찌가 됩니다. 어제까지는 윤성 FNC가 0.1%로 9위였는데 DTN-CRO가 하루 만에 바통을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많이 낮아집니다. 밴드 하단이 22,000원이었는데요. 17,000원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하단 가격에서 5,000원이 낮아졌고 모집하는 금액은 238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74억 원으로 등장하는데요. 공모 가격 신청 결과를 보면 청약 참여한 기간 95%가 전부 밴드 하단 미만을 써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애초에 공모가 밴드를 잘못 산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유사기업 때문인데요. 화면 보시면 유사기업으로 캐몬,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노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캐몬이나 바이오톡스텍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노터스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의 PER부터 보시면 캐몬은 16.1이고 바이오톡스텍은 16.3입니다. 그런데 노터스는 50.4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아마 올해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노터스라는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타올랐습니다. 화면 보시는 시세가 나왔는데요. 주가가 4,000원 정도 하던 게 정확하게 43,950원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 종목이 무증했다는 것 말고 어떤 재료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10배까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차트를 보면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고작 5개월 전 일인데요. 이런 기업을 유사기업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PER이 다른 유사기업보다 3배 정도인 50이 넘는데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아예 마음먹고 공모 가격을 한번 튀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수요 예측이 저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런 종목으로 공모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청약에 참여했던 기관조차도 대부분은 밴드 하단 미만으로 가격을 써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공모 가격이 이제는 17,000원으로 의도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을 최근 4분기 순이익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PER은 14.9가 됩니다. 유사 기업인 캐모는 18.4,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은 25.3이니까요.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밸류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4분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 해보면 밸류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DTNCRO는 15.8이 되고 캐모는 12.6이 됩니다. 바이오톡스텍은 너무 높죠. 그래서 바이오톡스텍을 빼고 캐몬만 비교를 해보면 DTNCRO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밸류를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청약하시는 분들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청약 정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4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42,000주가 배정이 되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5만 주가 배정됩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나마 양심적인 증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고객 청약 한도가 22,000주, 우대 고객은 33,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가 됩니다. 어제 윤성 FNC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아마 청약하신다면 대부분은 균등 정도만 청약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좀 인기가 덜했던 종목들 계좌 수를 보면 이 종목도 아마 2만 계좌 정도가 청약에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균등 배정으로 8.75주가 됩니다. 그래서 균등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다 받으시려면 20주 이상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통 물량인데요. 의무 확약 신청이 없었으니까 화면 보시는 유통 물량이 최종 확정입니다. 상장일에 225만 주가 유통되고요. 비중이 35.7%로 조금 많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 물량이 90만 주이니까요. 공모 주주 물량이 기존 주주보다는 약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383억 원인데요. 유통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주관사 키움증권이 미리 투자를 해둔 종목인데요. 20년도에 이 종목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9,500원으로 약 10만 5천 주를 취득합니다. 이 물량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지만 여하튼 기존 주주들은 공모 가격보다 79%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고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실래요? 7월 이후로 상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루닛부터 플라즈맵까지 6종목 상장했는데요. RP바이오를 빼면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해서 모두 공모 가격은 하단 미만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에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모두 수익을 주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두 종목만 손실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DTNCRO도 수요 예측이 저조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잡혔지만 상장일에 손실을 준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같이 청약하는 윤성 FNC와 DTNCRO는 그래도 상장하는 날이 다릅니다. DTNCRO는 11일 금요일에 상장하는데요. 그러므로 상장일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애초에 공모 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는 게 문제였지만 공모 가격이 낮아졌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현재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수익을 전부 주고 있다는 부분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균등 정도는 청약을 해볼까 하다가 느낌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느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약은 패스하고요.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같이 청약하는 두 종목 중에 윤성 FNC만 균등 청약하고요. 이번 청약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저녁에는 다음 주 청약하는 T3 엔터테인먼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1월에 등장하는 종목이 많지만 비례까지 청약해볼 종목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비례 청약까지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랑 같이 이 종목을 미리 한번 보실게요. 그럼 이번 주 청약 판단 잘 하시고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뵐게요.